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드디어 문재인 청와대의 반격에 나설 모양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엊그제 손혜원 의원의 글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화제입니다. 이해찬이 등장하면 표가 도망간다. 이해찬이 유세를 하면 표가 도망간다. 그리고 이해찬 퇴진론을 주장하는 한 SNS 글에 인용을 하면서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이해찬 대표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 당과 청와대의 관계를 전면 재조정할 뜻을 비췄습니다. 5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이제 네코와 석자인 모양입니다. 당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김진표 후보와 맞서서 당대표로 당선될 때 문재인 대통령과 누가 더 가까우냐를 두고 이해찬이 그래도 제일 낫다, 이런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노, 친문 대표주자로 이해찬 당대표가 취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찬도 일단 내 코가 석자, 내가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디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청와대가 해도 해도 너무 못하기 때문이죠. 7명의 장관 개각에서 보듯이 도대체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행동을 보이고 김의겸 대변인의 20억 7천만 원 상가 건물 투기 의혹에 그 뒤를 이어 나타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국민연장 지르는 발언들, 이런 속에서 이제 청와대를 바라보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해찬 대표는 상당히 급한 모양입니다. 자,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개석상했습니다. 선거 현장 분위기로 보면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과 호소가 많았다.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고 경제 민생 문제에 좀 더 전력해야 한다. 5월 9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앞으로 3년간 정부와 당을 어떻게 운영할지 평가하는 기회를 갖겠다. 자, 이 말을 보면요, 이제 당이 문재인 정권 2년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과연 얼마나 잘했는지. 지금까지 민주당은요, 지난 지방선거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댄 성향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고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속에서 굉장히 쉽게 선거를 이겼습니다. 압승을 했습니다. 그때는 청와대 잘한다, 청와대만 기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때 갤럽 조사에서 84%까지 가던 문재인의 지지율은 지난주 금요일 41%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제 문재인에 의지하다가는 민주당의 미래가 어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찬 당대표 한계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해찬이 선택할 길은 하나입니다. 청와대를 비판하고 새로 각자 도생하는 겁니다. 과거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흔히 쓰던 수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칭송하다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니까 당을 나가라고 했던 게 바로 열린우리당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해찬은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주로 임금 인상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임금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바짝 긴장하라고 국민들이 경고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통영 고성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었던 김혜영 최고위원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지금 청와대는 굉장히 고압적이라는 비판을 듣습니다. 심지어 한겨레 경향신문으로부터도 국민소통수석 윤도환은
고압적이다 또는 국민 마음을 못 읽는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요. 중앙일보는 이례적으로 이면을 거의 도배하다시피 윤두한 수석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못 맞춘다. 좀 더 낮은 자세로. 이게 바로 청와대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 왜 그러면 이해찬 대표, 최고위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걸까요? 본인들의 밥그릇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PK를 중심으로 이대로 가면 총선은 필패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일 겁니다. 유시민도 알릴레오에서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PK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청와대만 모르지 이해찬 당대표도 그 의지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적당히 선을 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혜원 의원의 글, 꼰대 이해찬 이런 표현에 공감을 표하는 그 글, 그렇다면 지금 이해찬 대표는 속으로 부글부글 할지도 모릅니다. 손혜원이 그렇게 말했어? 이거 청와대의 뜻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해찬 대표는 최근에도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청와대와 거리를 두고 이제 청와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왜?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숨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경제정책이 특히 문제입니다. 민생이 힘들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현장 가보십시오. 자기 지역구의 주민들과 대화 몇 번만 해도 지금 청와대가 얼마나 무모한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을 고집하고 있는지를 알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신음하고 식당, 미용원 전부 다 문 닫거나 야간 영업 못합니다. 이제 요즘 강남의 음식점 가도요. 밤 9시 지나면 주문하기 힘듭니다. 왜? 직원들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지금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국민 경제가 무너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청와대 믿다가는 큰 코 다치겠다. 드디어 이해찬도 공개적으로 청와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문재인 대통령 아마도 최측근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비서관을 5월달에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다음 총선에 주도권을 주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내부 암투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정치란 게 그렇습니다. 권력을 두고는 부자지간에도 싸우고 형제지간에도 싸웁니다. 그런데 하물며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못해가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왜 그쪽 말을 듣겠느냐. 그리고 만약 양정철이 내년 총선의 실무적 플랜을 짜면서 전술을 짜면서 자신들의 목을 치고 새로운 사람을 심으려 한다면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해찬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문재인 청와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 필패다. 그리고 이해찬도 이제 안 되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친했던 사이도 권력 앞에서는 안면 몰수입니다. 자, 이해찬의 반격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은 어떻게 방어할까요? 또는 어떻게 공격할까요?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제는 서로 치고받는 치열한 권력 다툼을 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지켜보는 국민들로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